반갑습니다. 단타대장 네버로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올라가는 내일의 급등주 타점과 여러 가지 무료 기법들에 대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상한가의 질, 그리고 거래 대금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시면서 분석을 해야지 진정한 세력주 매매, 테마주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근거에 따르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이 왜 안 좋은지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상한가 나왔습니다. 왜 안 좋아요? 첫 번째, 거래 대금이 작죠. 거래 대금이 작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물론 이 경남제약의 유통 물량과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유통 물량 대비 거래 대금이 작다는 것은 이 물량을 누군가가 비싸게 막 사고 있진 않아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제가 뭐라 얘기했죠? 정비할 기간이 없다. 역배열에서 올라온다는 건 뭐가 안 된 거다? 준비가 되지 않은 거다. 이 종목은 오히려 이 앞 구간을 노렸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역배열은 왜 안 좋은지, 역배열 안 좋아 이렇게 외울 게 아니고 진짜로 이 함의된 의미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점상한가 왜 안 좋아요? 사람들이 점상한가 안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상한가로 올라갈 때 주가가 거래 대금을 쓴다는 것은, 장대 양봉이 생긴다는 것은 비싸게 누군가가 사고 있다는 거라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점상한가로 올라가는 종목은 뭐가 안 터져요? 거래 대금이 안 터지죠. 거래 대금이 안 터진다는 것은 세력들은 뭘 안 쓰고 있다? 돈을 안 쓰고 이 구간을 그냥 갭으로, 꽁으로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갭으로 올라간 상한가 종목들이 무너질 때 이런 식으로 반등 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인과관계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파악하시면서 매매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론대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이 1번, 2번, 3번, 4번 구간은 결국에는 주가를 관리하는 구간이고 약간의 매집을 하는 구간인데, 이 구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세력들이 공을 들였다라고 평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나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럼 세력들이 어느 구간에서 제일 돈을 많이 썼다 그랬죠? 5번 구간에서 당연히 돈을 많이 썼을 겁니다. 왜냐? 올리면서 세력들이 뉴스도 내죠, 호재도 만들죠. 그 다음에 아직까지 매도는 못했죠. 근데 거래량은 터지고 있다.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 구간에서 본인들의 평균 매입 단가가 형성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들을 이제 찢어보면, 분해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력들이 이 양봉을 만드는 돈을 많이 썼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뭘 추정해 봐야 된다? 세력들의 평균 매집 단가를 추정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1번이 될 수도 있고요. 2번이 될 수도 있고요. 3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각각의 자기들만의 전략과 근거가 다르겠죠.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통계를 내보니까 대략적으로 2번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아니,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하고 나서 여기다 돈을 많이 쓴 건 알겠단 말이에요. 근데 밑에서도 샀을 거고 위에서도 샀을 거고 중간에서도 샀을 건데, 통상적으로 이 중간 값에 내려오면 주가가 강한 수준의 반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력들은 장대 양봉을 만들고 이 위에서 고가놀이하면서 주가를 매도를 하고 본인들의 차익 실현을 하는데, 어떤 특정한 논리 또는 개미들을 겁주기 위해서 약간의 속임수 조종봉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 조종봉이라는 것이 페인트란 말이에요. 페인트. 페이크를 쓰는데 이 페이크가 본인들의 평균 단가 밑으로 내려가면 어떡하겠어요? 불편하겠죠. 왜냐? 여기서 제일 돈을 많이 쓴 사람은 난데, 여러분들 장난으로라도 만약에 마이너스 막 10억, 마이너스 20억 이런 게 뜬다라고 하면 기분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력들은 페이크를 주더라도 본인들의 평균 단가 위에서 페이크를 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고, 그런 경향들, 그런 평균 단가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습성 때문에 중간가 부근에선 강력한 반등이 나온다. 이게 제 논리와 이론입니다. 이 세력 물량의 이동의 원리 그리고 근거를 가지고 매매를 하고 나서부터는 월 단위로 손해를 보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그럼 이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이론들을 조금씩 확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장대 양봉 하나를 분석을 했는데,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한국 BNC입니다.
한국 BNC를 봤을 때 이게 일봉상으로 이제 이틀에서 3일 정도 상승한 모습이거든요. 이틀 정도를 상승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틀을 상승했으면 일봉상으로는 두 개지만 양봉을 합쳤을 때는 이 상승 폭이 하나의 양봉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그죠? 이 하나의 양봉에서 거래대금을 엄청 많이 터뜨렸고 이 거래대금은 누가 만든 거다? 세력들이 만든 거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론대로라고 한다면 세력들의 평균 매입 단가, 추정가는 얼마다? 이 장대 양봉의 중간값이다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공략을 할 때 이 세력들의 평균 단가로 추정되는 부위, 이 장대 양봉 두 개의 중간값 이하에서만 매수한다라고 한다면 꼭 수익 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세력들이 명확히 있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이들이 차익 실현하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라는 전제 조건이 확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여요? 보니까 중간값에 오니까 반등이 나오고 중간값 이하로 오니까 또 반등이 나오는 원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5일선을 깨는 자리에서만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자, 여기다가 이평선만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차트인데 이평선을 입힘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가 장대 양봉이었고 이 장대 양봉의 중간값이 5일선을 깬 첫 번째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김보람 전문가가 맨날 얘기하는 거 뭡니까? 5일선을 깨는 첫 번째 음봉에서 종가 베팅하세요 라고 주창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 내가 다 설명을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통상적으로 이 장대 양봉 두 개의 중간값 이하가 5일선 아래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세력들이 물량 처리하는 데서 사지 마시고 세력들의 평균 단가 근처에서 사시려면 5일선 아래에서 매매를 하셔라 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방송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다 보니까 오프라인 강연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논리로 몇 가지 차트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예요. 어때요? 장대 양봉을 만들어지고 5일선을 깨는 중간값 그리고 중심값 정도에서 반등이 한번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세력들이 물량 처리를 하니까 다시 한번 큰 폭의 하락이 나오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5일선을 깨는 중간값 이하에서 매매를 이 장대양봉의 중간값 추정가 아래에서 매매를 하면 웬만하면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평선들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5일선을 깨는 첫 번째 음봉 종가가 통상적으로 상승분의 중간값 이하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일선을 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는 상승폭의 중간값 이하가 맥점이 될 확률이 높은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라고 5일선 아래를 깨는 중간값을 많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논리를, 원리를 그리고 서사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꾸준하게 수익이 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상승분의 절반값 이하에서 매매하는 스킬과 원리 그리고 세력의 물량 이동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저랑 같이 하시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가 베팅 그리고 세력의 물량 이동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데요. 이후에 뭘 해야 되죠? 검색기를 통해서 이 종목들을 조금 더 빠르게 추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